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소방관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화복을 입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복을 입죠. 그리고 요리사는 맛있는 행복을 전하기 위해 조리복을 입는데요. 여기 평범한 조리복에 가치를 입힌 남자가 있습니다. 뜨거운 냄비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사투를 벌이는 요리사들의 숨은 조력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방송 트렌드를 주름잡았던 먹방과 쿡방의 맛있는 반란. 스타 셰프들이 즐겨 입으며 화제가 된 조리복이 있습니다. 과연 조리복에 숨어있는 혁신의 비결은? 한국인 체형에 맞는 조리복을 찾아라. 요리사를 대하는 열악한 처우와 불편에 맞서는 셰프의 도전.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함께했던 정든 주방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에서 옷 만드는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개는 높고도 험했는데요. 의상 샘플 제작비에 투입된 금액만 무려 2천만 원. 의상을 제작하는 전문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리사의 혼을 담은 조리복을 위한 인내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요리 산업의 환경을 바꾸려는 도전이 만든 땀의 결실. 요리사의 품격을 만드는 공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셰프의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붓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백원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붓이라는 말은 사실 알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전통 옛말이고요. 그거는 부엌을 뜻합니다. 현대 주방을 뜻하는 이야기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2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 이상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과 뜨거운 기름이 있고 칼과 불이 있고 그리고 불완전 연소된 가스를 계속 흡입하고 하루 종일 서 있고 엄청난 더위와 싸우고 이런 직업이 뭘까요? 네, 바로 요리사입니다. 실제로 TV에 나오는 화려한 요리사들보다 화려하게 보이는 요리사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제 많이 재밌는 요리들을 잘하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직에 있는 요리사들은 정말 주방 안에서 열정 하나를 담아서 엄청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추후에 후반부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은 그게 바로 요리사의 현실입니다. 저도 물론 요리사였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요리를 하기를 원했고요. 집에서 많이 혼나고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갔고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따로 뭐 조리에 대한 고등학교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배우고 대학교를 가서 호텔 조리과를 다니고 그리고 미국과 이제 이태리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냥 완전 요리사였죠. 그냥 다른 일은 제 인생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물론 너무 힘들어서 고민은 했었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잠깐의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 요리사라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직업인 거죠. 그랬던 저한테 사실 한번 이제 큰 시련이 왔죠. 요리를 하던 중에 운동을 한번 나갔다가 낙차를 하는 바람에 쇄골이 좀 안 좋게 부러졌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죠. 이제 누구나 그런 일들은 있으니까요. 쉽게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고 수술을 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퇴원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요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렇게 열정과 저한테 쾌락을
심지어 쾌락을 주고 엄청난 희열을 주고 모든 제 열정을 담을 수 있던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사실 그 와중에 요리사를 하는 와중에 조리복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 왜 우리가 입는 옷을 이렇게 금방 해주고 왜 불편하고 하루에 12시간 동안 입고 있잖아요. 제일 잠옷보다도 오래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일상복보다도 더 오래 입고 있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조리복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조리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조리복을 통해서 요리사들이 제가 요리사였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리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리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고요. 뭐 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조리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공정이라든지 샘플이라든지 뭐 제가 아는 단어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스와치 뭐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단어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방에서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그냥 단순히 같이 동료들하고 딱 하나를 정했어요. 요리하듯이 만들자. 요리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자. 요리사들은 엄청난 집착을 합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집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지만은 이제 직접 음식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다 알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요리하듯이 만드는 조리법. 가장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가장 좋은 부자재를 사용하고 가장 좋은 공정을 사용하고 일례로 원단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시장을 나갔는데 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놀리고 아니면 대접도 안 해주고 정말 요만한 샘플 하나도 주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아니면은 정말 그 무시하는 거.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거치적거린다는 느낌. 공장 가서도 그랬죠. 고작 이거 물량 가지고 와서 지금 만들어 달라는 거냐고. 그래서 굉장히 공장이라든지 원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많이 싸우고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워낙 억울한 일을 심하게 당해갖고 막 원단 시장에서 운 적도 있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를 알아주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결국에는 좋은 것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로 실현시켜서 우리 제품화시키는 거. 단순히 제품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리사들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입고 싶은 조리복. 그것이 사실 포인트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물론 디자인조차도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예를 들면은 디자인 정말 좋은 원단을 사용했는데 아니면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내구성 있게 만들었는데도 못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사실 안 이쁘면 안 사거든요, 절대로. 누가 사겠어요, 안 이쁜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더군다나 저희 이제 브랜드 이름도 한국적인 이미지라 한국의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한복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많이 넣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 요리사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시기적절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브랜드로서의 위치도 잘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게 우리 같이 일한 동료로 시작해서 고객들
시스템까지도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굴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단순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이제 톱니바퀴처럼 어느 조각처럼 부품처럼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신뢰라는 건 결국엔 사람들의 인정해주는 가치인 거고요. 가치 인정, 그다음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의 시작은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례로 저희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서 주인색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고객들에게 똑같이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사업한 지가 5년이 됐지만은 향후 3년에서 늦으면 5년 안에 회사를 주사일 근무제를 만들 것이고 조그만 영세 회사조차도 시간과 공과 시스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뤄가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사람이고 그게 안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또 다른 가치 부여,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요리사들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들과 함께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함으로써 요리사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요리사들과 그 요리사들 고객들 손님들과의 사이의 갭을 줄이고 같이 노력함으로써 조금 더 요리사들이 인정받고 그 자신들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요. 그럼으로써 저희 회사도 가치의 가치라고 하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이 돕는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고 누군가가 도울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사들에게 인정받는 조리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브랜드기 이전에 좋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집착이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집착이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저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연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가치를 전하는 방법. 자신이 만드는 제품을 브랜드화하라. 사람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공유 커뮤니티를 운영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셰프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죠. 근데 이제 뭐 셰프의 어떤 인생을 살 수 없게 됐을 때 좀 사고가 나셨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또 지금은 다 이렇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아직 치료는 받고 있는데요. 멘탈적으로는 극복을 했습니다. 네. 어디가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쇄골 쪽이 좀 다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고를 또 당해서 사고 투성이네요. 네, 사고 투성이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체 발현 장애라든지 이제 뭐 그 다양한 다바슨 이제 통증 장애 증후군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세상과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주방에 있다가 왕으로 살다가 방황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실 방황할 시간은 없었고요. 주방에서 다 아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던 때랑 틀리게 딱 사회에 나오니까는 완전 천둥벌거숭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회에 대한 이제 무서움이라든지 이제 무거움들을 그냥 한없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이 생각이 나네요. 다시 이제 창업으로 돌아서서 조리복이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뭐 셰프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뭐 그걸 좀 여쭤볼게요. 일식, 한식, 중식, 양식 조리법이 다 다른 거예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예. 특별한 차이를 두자면은 일식 조리법과 그 외 나머지 조리법으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예. 일식에 대한 이제 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스러운 약간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식집에 가면은 보이는 그런 옷들. 예.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동일한 것들을 조금 이나마 좀 개선시키고자 네네. 이제 한국적인 이제 한복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디자인에 많이 좀 넣었고요. 그런 것 외적으로도 요리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펜꽂이라든지 뭐 스냅버튼을 하나 사용하고 기장의 길이라든지 이런 소매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신 조리복들은 한 벌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옷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옷 한 벌을 만드는데도. 예. 근데 현재도 디자인을 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네, 아니잖아요. 옷 한 디자인을 만드는데. 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개를 찍어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데가 단순히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런 것들을 옷을 기획을 통해서 정말 많은 디자인을 넣고 디테일을 잡고 그다음에 네. 계속해서 예를 들면 50번에 가까운 샘플링을 한다든가 초창기에는 엄청난 샘플링을 했었거든요. 그 디테일을 다 잡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서 완벽에 네네. 대한 집착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선 경쟁자가 없었나요? 이 조리복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최초의 이제 전문화된 조리복 브랜드의 위치에 있었고요. 그때 예. 당시에는 그냥 가운사라든지 아니면 단체복을 만드는 예를 들면 홀복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병원복도 만들고 앞치마도 만들고. 앞치마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현재는 그럼 100% 어떤 입소문과 네. 또 신뢰로 사업을 많이 확장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대표님만의 어떤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조리복을 완성된 게 있으면은 이제 제가 직접 많이 배송을 다녔어요. 예. 직접 배송을 가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러면서 요리사분들에게 피드백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뭔가 고장 났다. 단추가 떨어졌다. 그럼 직접 가서 고쳐 드렸습니다. 다. 하나하나를 다 고쳐 드렸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예. 있고요. 그렇게 예.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방향이 또 미래 방향을 딱 봤을 때 시장성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시장성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이게 굉장히 레드오션이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유사업체가 많이 생겼죠. 있죠. 예.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후발주자들로 브랜드 전문화된 조리복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카피를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혼자서 아무리 이 시장에서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런 캐파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문화된 브랜드들이 생김으로써 이 캐파가 굉장히 넓어지고 시장을 굉장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만 한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대표님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사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급 레스토랑들에는 저희 조리복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미슐랭 레스토랑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저희 옷을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의 이제 R&D팀이나 이제 F&B 팀 쪽에서 좀 고급스러운 것을 원하는 쪽에서 저희 조리복을 많이 찾고 TV 경우에도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셰프님들 이제 절반 이상의 셰프님들이 저희 조리복을 많이 사서 입고 이제 TV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조리복이 엄청 또 셰프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으로 활성화가 됐네요. 예.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한 번 구매하신 분들의 재구매율은 높은 편인가요?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지은 말은 아닌데요. 요리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예, 예. 저희가 인정받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매출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네네. 매달 한 번 떨어진 적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걸 반증하는 게 재구매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작업복처럼 한 벌을 가지고 계속 입는 경우가 아니네요. 이것도 예, 조리복도 약간 약간 패션의 패션으로 느낌이-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한 분이 15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맨날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조리복은 무엇일까요? 네, 저에게 조리복은 주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꿈을 이뤄왔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조리복은 주방이다. 예. 주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꿈, 계속해서 이루고 싶은 꿈, 런웨이. 예.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요리사들과 함께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를 만들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요리사들과 함께 더 요리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요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목표는 주방에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보는 게 네. 꿈입니다. 다시 고향을 찾아 거꾸로 돌아가는 강을 것처럼 거슬러 네,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열심히 올라가야죠. 이렇게 해서 네, 뭐 요리조리 잘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가서 결국엔 주방으로 다시 예.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대표님께서 정성껏 만들어낸 이 가치가 예,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사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차근차근 한 발씩 변화에 도전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히 기회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무언가를 하는데 힘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쉽지 않았었고요. 지금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요.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열정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창업이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큰 가치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시간,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